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은 240만 원. 급여일 저녁에는 괜히 치킨이라도 시키고 싶어지고 내일부터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정확히 열흘을 못 갑니다. 월세가 빠지고 교통카드가 빠지고 핸드폰 요금이 빠지고 밀린 카드값이 빠지고 나면 통장에는 라면 사 먹기도 민망한 숫자만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을 통째로 갈아 넣었는데 남는 게 이것뿐인가 싶은 허무함.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건 산더미인데 지갑은 늘 텅 비어있는 이 격차가 매달 반복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203만 원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목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0대인 여러분에게는 억대 자산가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과 복리가 손을 잡으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빈 주전자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한 방울, 두 방울. 처음에는 바닥이 겨우 젖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울은 멈추지 않고 떨어지고 어느 순간 물이 주전자의 절반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게 빠르게 찹니다. 마지막 한 뼘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절반을 채우는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이 물방울과 같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속도가 붙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불어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주전자에 물을 떨어뜨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린다는 겁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주전자 두 개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좌 주전자, 다른 하나는 연금 계좌 주전자입니다. 같은 수도꼭지에서 같은 속도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계좌 주전자에는 옆구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구멍으로 15.4%가 새어나갑니다. 배당 소득세입니다. 물이 많이 차오를수록 새는 양도 함께 늘어납니다. 한참 열심히 모았는데 옆구리로 줄줄 빠지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 주식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매도해도 이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져 선뜻 시작을 못하겠다는 분이라면 먼저 익숙한 국내 지수 ETF부터 담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출발입니다. 반면 연금 계좌 주전자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족족 전부 고스란히 주전자 안에 담깁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물을 따라 마실 때까지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세이연입니다. 왜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까요? 일반 계좌에서는 새어나간 물방울이 영영 사라집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원래 빠져나갔어야 할 그 물방울까지 주전자 안에 남아서 그 위에 또 물방울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인 빠져나갈 뻔한 물까지 전부 내 편으로 일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사라졌어야 할 돈이 오히려 내 자산을 불리는 일꾼이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수도꼭지에서 같은 양의 물을 떨어뜨려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두 주전자의 수위 차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이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이 절세와 연금에 대해 지금 당장 귀를 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퇴는 아직 까마득하다고요? 이건 노후 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에 관한 이야기이고 같은 돈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 격차를 벌리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수많은 재테크 영상과 블로그가 연금 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모든 사람의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전략의 진짜 시작점은 내가 국가에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조리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납부 세금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쿠폰 할인, 적립 포인트, 멤버십 혜택을 전부 적용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제하는 실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 납입에 대한 혜택은 세액공제인데
이것은 이 최종 결제 금액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할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제할 금액이 0원이면 아무리 강력한 할인 쿠폰이 있어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상태에서 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봤자 환급받을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900만 원 납입의 절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체감할 수 있는 계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 2% 수준의 예적금 금리만 믿고 미래의 지금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달 소득의 절반인 12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월급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빠지면 남는 돈은 딱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와 고정비를 빼면 숨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스템을 갖춰서 연평균 수익률 10%를 실현할 수 있다면 동일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월 적립금은 약 22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매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20만 원에서 218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수익률이라는 변수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현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는 현재를 참고 미래만 바라보는 고행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넉넉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결정세액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 규모를 설정했다면 이제 절세 도구 3가지를 용도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ISA입니다. 3년간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그릇입니다. 향후 3년 이내에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돈이 묶이는 연금 계좌보다 유동성이 확보되는 ISA 또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우선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이 연금 계좌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펀드와 IRP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아무데나 돈을 넣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연금 저축펀드는 넣은 돈 100%를 원하는 ETF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고 중도에 돈을 빼는 절차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IRP는 잔고의 30%를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중간에 인출하려면 법이 정한 특수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비유하자면 연금 저축펀드는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백팩이고 IRP는 자물쇠가 걸린 캐리어입니다. 백팩은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꺼낼 수 있지만 캐리어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죠.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울 때는 백팩부터 채우세요. 연금 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먼저 넣고 나머지 300만 원만 IRP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자금은 자유롭게 굴리면서도 IRP의 안전자산 의무 규정은 최소 금액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부터 가득 채우면 안전자산 30%에 묶이는 돈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 안에 어떤 재료를 담아야 하느냐? 투자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막막한 분들에게는 개별 주식보다 지수 ETF를 적극 추천합니다. 세금 부담 없이 간편하게 첫발을 딛고 싶다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 ETF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매달 쌓아갈 계획이고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다면 미국 지수 ETF가 강력한 후보가 됩니다. 지수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별 기업은 겉보기에 아무리 튼튼해도 한순간의 악재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는 수백 개의 인류 기업을 한 지붕 아래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지붕 아래에서는 자동 관리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퇴장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 그 빈자리를 꿰찹니다. 투자자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최고의 구성원을 유지해주는 셈입니다. 경제가 길게 보면 성장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일시적인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이 도구들을 어떻게 섞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사회에 갓 나온 20대 중반, 연봉 3,5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결정세액 자체가 아주 적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려 애쓰기보다 월 10만 원으로 투자하는 습관 자체를 몸에 익히는 게 훨씬 값집니다. 절세 혜택보다 시간의 위력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시기의 진짜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성향이라면 앞으로 펼쳐진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을 무기 삼아 주식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지수에 힘을 실어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세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 잠이 안 오는 타입이라면 주식 비중을 50% 안팎으로 낮추고 금이나 채권을 섞어서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근육을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30대에 접어들어 연봉 3,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올라선 구간입니다. 결정세액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므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열어서 내가 실제로 낸 세금 규모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한도를 먼저 공략하되 IRP까지 무리하게 채우느라 생활자금이 바닥나는 상황만은 피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주식 비중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S&P 500을 축으로 삼아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시고, 보수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주식 비중을 40%에서 50%로 줄인 뒤 나머지를 채권이나 금으로 채워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세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40대, 연봉 8천만 원 이상 구간입니다. 결정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확정된 플러스 수익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새기세요. 자산이 커진 만큼 투자 비중도 정밀해져야 합니다. 여전히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면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배당주를 일부 편입해 현금 흐름을 함께 챙기시고, 원금 방어가 우선이라면 채권과 금의 비중을 과감하게 올려 어떤 시장 국면에서도 자산이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벽을 두텁게 쌓으세요.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넣는 전략도 눈여겨보세요. 추가 납입분은 즉시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훗날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질 때 추가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세금 없이 언제든 꺼낼 수 있어서 자산이 큰 분들이 애용하는 절세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연령대든 어떤 소득 구간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 하나 남았습니다. 분산입니다.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해도 전 재산을 한 바구니에 몰아넣는 순간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를 붙잡아 주려면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금이나 채권에도 자금을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법적으로 잔고의 30%를 안전자산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의무 비율을 금 ETF나 미국 국채 ETF로 채우면 자산의 안전판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증권사나 상품의 세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금이나 채권 관련 ETF라도 안전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매수 전에 해당 상품이 안전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연봉, 내 세금, 내 삶의 조건에 딱 맞는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찾는 그 한 걸음이 5년 뒤, 10년 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첫 월급 이대로 흘려보내실 건가요? 오늘 당장 홈택스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증권사 앱을 열어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10분만 써서 하나 개설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ETF를 딱 한 주만 사보세요. 10,000원이면 됩니다. 내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떨어뜨린 그 한 방울이 20년 뒤 주전자를 가득 채울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